연습장에서 잘 맞던 공이 필드만 나가면 안 맞는다. 왜일까요? 연습을 안 해서? 아닙니다. 네. 연습을 안 하면 당연히 안 맞지만 연습을 많이 한 분들도 필드에 나가면요. 우리나라 골프장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티박스를 제외한 페어웨이는 평평한 곳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김세원 아나운서 어때요? 네. 일단 딱 이쪽으로 보내면 좋아요 하는데 딱 안착이 되면 좋지만 안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엄청 심하잖아요. 맞아요. 어디에서도 약간의 경사라도 항상 있으니까 사실 평지에서 치면 어느 정도는 칠 수 있겠는데 네. 필드에 나가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경사가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자연을 이기지 말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게 골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경사진 나이에서 자꾸 평평한 나이에서 쳤던 것처럼 치니까 미스샷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좀 기억하셨다가 내일 필드 나갈 때 사용을 해보신다면 적어도 한 4-5타는 줄어들지 오. 않을까 아, 싶은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경사지는요. 바로 왼발 오르막입니다. 왼발 오르막 라인은 다른 경사지보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덜 가요. 맞아요. 네, 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들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있죠. 이게 평소 평평한 라이보다는 조금 트러블 라이기 때문에 좀 위화감이 들지만 그래도 오르막 라이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뒷땅을 맞아도 올려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 오르막 라이에 이렇게 섰을 때 내가 평지에 섰던 어드레스처럼 자꾸 서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나는 경사지 때문에 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몸이 좀 쏠려 있는데 이거를 평소대로 서야지 하고 쓰게 되면 왼쪽에 체중을 많이 두게 되죠. 네. 그리고 오른쪽은 거의 그냥 밟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시면 제대로 스윙이 안 나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측에 체중을 두고 치면 저 뒤로 넘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요 라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왼쪽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윙이 아무래도 맞추려고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공을 그냥 찍어 맞추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나지 않고 미스샷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경사지에 딱 들어서면 공식은요. 그냥 이 경사에 내 몸을 맡기세요. 그래서 이 경사지가 왼발이 좀 높네. 그럼 어드레스 했을 때 내가 좀 우측으로 쏠리는데 해도 괜찮습니다. 이 라이로 서서 이 라이를 거스르지 말고 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 네. 그죠? 샷. 그대로. 네. 네. 그대로 가지만 지금 본 상황이 공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네. 맞아요. 네, 공이 많이 뜰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골프 아카데미를 하면서도 그렇고 경사에 어떻게 보면 어깨 높이를 맞춰라 이런 레슨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막상 실전에서 그런 경사지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대게 돼요. 맞아요. 네.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기대서 치게 되고 이렇게 뒤쪽으로 하면 샷이 제대로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네. 차라리 기대서 맞추기라도 하자 하는 음. 샷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건이 굉장히 많긴 한데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트러블 라이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쳤던 베스트 샷을 상상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 18홀 치는데 베스트 샷 한두 개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 샷을 이런 나이에서 치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경사에 따라서 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쳤던 것처럼 공이 굉장히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7번 아이언 거리라면 6번 아이언으로 치셔야 돼요. 공이 뜨기 때문에 한 클럽 더 길게 잡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맞을 때요. 원래 갖고 있던 각의 각도로 맞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오르막이니까 어드레스 때부터 열리죠. 그리고 맞을 때도 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은 조금 더 뜨게 되고 내가 생각한 거리보다 안 나가기 때문에 경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지금 같은 완만한 왼발 오르막이다 싶으면 한 클럽, 조금 더 높으면 2클럽 정도 네.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네. 스윙 보시면 왼쪽이 오르막이기 때문에 보세요.
그냥 가면서 올려치는 느낌으로 치죠. 네. 네, 피니쉬를 풀 피니쉬를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중간적으로 올려치는 느낌으로 쳐주기만 한다면 좀 더 컨택이 잘 되는데 지금 제 스탠스를 보시면 평소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네. 네. 평소보다 조금 더 넓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또 왜 그러냐면요. 경사지에 있는데 평소에 스탠스대로 서게 되면 아무래도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게 돼서 평소보다 조금 넓게 다리 하나 정도, 발 하나 정도 조금 넓게 잡아주시고 스윙을 해보시면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높게 뜨더라도 네, 훨씬 더 정확한 컨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왼발 오르막 경사지에서는 내가 오른발 뒤꿈치를 떼는 피니쉬를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굳이 안 잡아도 될까요? 아, 굳이 안 잡아도 돼요. 이게 잡으려고 하다가 더 미스샷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잡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 경사지 방금 고윤성 프로가 얘기를 해서 또 하나 생각이 난 건 뭐냐면 이렇게 왼발 오르막 라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클럽 헤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려서 맞기도 하지만 몸이 궤도가 인아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설정보다 좀 우측을 보고 쳐주시는 게 좋아요. 왼발 오르막은 훅라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드나 유틸 같은 경우에 긴 클럽을 잡을 때는 훅이 굉장히 많이 날 거고요. 저는 지금 아이언을 잡고 있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생각보다 왼쪽으로 많이 안 가죠. 네. 그래서 내가 아이언을 잡는 왼발 오르막이다 싶으시면 조준을 우측으로 많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좀 에이밍을 해야 하는지까지 네. 진짜 실전에서 경사지를 만났을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을 전지선 프로가 알려줬습니다. 맞아요. 자, 왼발 오르막은 심리적으로 조금 덜 불안한 거지만 공은 왼쪽 발에 좀 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맞고 나서 풀 피니시 안 하셔도 돼요. 그대로 여기서 피니시를 하지 않더라도 경사 생긴 대로 나도 같이 나가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라이입니다. 자, 이제 왼발 오르막을 했으면 뭐가 따라 나와야죠? 왼발 내리막이에요? 그쵸. 정말 아, 야마추어 왼발 내리막이 골퍼들이 가야죠. 사실 왼발 오르막보다 왼발 내리막을 정말 어려워해요. 맞아요. 네. 그거는 약간 어드레스도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하고 사실 있어요. 선수들에게도 가장 까다로운 게 왼발 내리막 경사잖아요. 네, 왼발 내리막에서 특히나 우드 잡았을 때. 네. 아, 너무 싫어요. 자, 공이 네. 세워지지도 않는 왼발 내리막이죠. 그죠? 네. 그런데 프로들도 사실 기피하는 라이예요. 네. 그래서 이런 라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전까지 랜딩 지점을 잡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라이가 걸릴 때가 있죠. 네. 근데 왼발 내리막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 라인은요. 공이 뜨지 않습니다. 네, 절대 뜨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각도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이 뜨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뭘 해도 뜨지 않는 라인인데 이거를 볼을 띄우려고 치시다 보면 누구나 우리 다들 그렇죠. 띄우려면 몸이 자꾸 뒤로 눕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정타까지 바라지도 않죠. 헤드 페이스에 맞지 않고 이 리딩 엣지에 맞고 그냥 날아가는 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왼발 내리막에서는 볼이 뜨지 않는다라는 거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공의 위치예요. 자, 왼발 오르막에서는 가운데 놔도 되고 좀 왼쪽에 놔도 되지만 왼발 내리막은요. 무조건 평소보다 공의 위치는 공 하나 정도 오른쪽에 놔야 돼요. 경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사보다 더 가파르게 된다면 더 우측에 놔두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서 있을 때 오른발이 왼발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를 경사를 이기려고 이렇게 바로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려오자마자 바로 올라와 있는 뒷땅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발 내리막도 어깨는 경사와 평행하게 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의 컨택은 내가 클럽이 내려왔을 때 뒤에 자꾸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연습 스윙을 뒤에서 몇 번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연습 스윙을 뒤에서 몇 번 하면 공이 자꾸 나의 볼 위치보다 뒤에 맞네? 그럼 그만큼 더 내려오셔도 돼요. 네. 네, 그만큼 더 내려와서 샷을 정확한 컨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네. 낮게 가죠. 네. 맞아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어차피 뜰 수 없다. 근데 심리적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뛰어보려고 샷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네. 실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나이에서는 무조건 거리보다는 볼의 컨택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얘를 제대로 맞춰서 이 다음 샷이 더 수월하게 갈 정도로 컨택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런 나이에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쳤어요. 그럼 굉장히 낮게 가죠. 네. 네. 그러면 아까 왼발 오르막은 뜨기 때문에 한 클럽 길게 잡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리막은요 사실 그 탄도와 그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캐리 거리는 비슷해요. 근데 떨어져서 런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런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거 7번 거리인데 안 뜰 것 같아서 6번을 쳐야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캐리 거리도 찍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뒷핀이에요. 그러면 쳐도 돼요. 그런데 앞핀이에요. 그러면 캐리 거리만 계산하셔서 원래 잡은 클럽으로 치셔야 합니다. 근데 무조건 트러블 라이라고 해서 한 클럽 길게 잡고 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다시 또 그린 끝에 열심히 걸어가야 되죠. 네. 네. 네, 제가 스윙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왼발 내리막이죠. 내리막에서 체중 이동도 많이 하지 않았고 공 위치도 오른쪽이기 때문에 컨택이 조금 더 용이했습니다. 보시면 오른발 쪽에 굉장히 많이 와 있죠. 네, 그리고 왼발 오르막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피니쉬를 끝까지 하지 않아요. 네. 컨택에만 집중하는 스윙이 볼 수 있습니다. 오. 네. 네, 이런 스윙에서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죠?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겨요. 경사를. 이긴 다음에 들어서 이렇게 치세요. 맞아요. 그럼 정말 이렇게 가요. 네. 맞아요. 그럼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네. 창피하기도 하고 손목도 아파요. 네, 진짜. 그래서 이런 나이에서는 볼 컨택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 그냥 낮게 그냥 깔아준다. 어차피 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훨씬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전지선 프로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럼 이런 나이에서 3번 우드를 잡으시나요? 아니면 굳이 3번 우드를 안 잡으시나요? 저는 잡지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3번 우드 잡으세요? 저는 잘 안 쓰죠. 네. 네. 특히나 이런 나이에서는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질문을 하신 거죠? 전지선 프로 또 어떻게 하시나 네, 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무조건 거리만 보고 나는 더 멀리 보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뭐 3번 우드 잡아서 스윙을 해야지 하면요 정말 좋지 않고 오히려 볼을 컨택을 해서 내가 그 다음 거리에 자신 있는 거리에 갖다 놓자라고 생각하고 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3번 우드를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네, 확실히 진짜 이렇게 만나기만 했을 때 진짜 쳐다만 봐도 숨이 막히는 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왼발 내리막 자체가 어차피 공을 띄우는 건 힘들다는 걸 미리 인정을 하고 좀 최대한 컨택에 맞춰서 네. 좀 샷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리막 라인은요 슬라이스 라이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스윙을 할 때 저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언이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잘 안 나는 현상이 나와요. 하지만 유틸리티나 롱아이언을 잡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슬라이스가 무조건 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하체가 평소보다 더 빨리 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막혀놓을 수가 없거든요. 빨리 돌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헤드가 열려요. 뒤따라오면서 그렇죠. 열리죠. 클럽 헤드가 열려요. 열리는데 이게 경사가 또 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웃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경사예요. 헤드 열리죠. 아웃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경사죠. 그러면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러면 왼쪽을 좀 보고 치셔야 돼요. 왼쪽을 겨냥을 하고 저는 지금 아이언이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안 나지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럼 이런 나이에 났다. 그죠? 슬라이스가 이렇게 우측으로 나기 때문에 왼쪽을 조금 보고 나는 헤드가 열릴 거야. 볼이 안 뜰 거야. 그리고 피니시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스윙만 해주시면 왼발 내리막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네. 네. 자, 이제 왼발 오르막, 왼발 내리막 갔으면 자, 오르막 또 가야죠. 네. 네. 이게 코스가요.
왼발만 내려가고 왼발만 올라가면 너무 좋겠는데 자꾸 라이가 바뀝니다. 맞아요. 네. 발끝 오르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저 지금 또 바뀌고 있어요. 필드에 나와 있는 생생한 느낌인데요. 자, 발끝 오르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르막은요, 내리막보다 부담감은 좀 덜해요. 그죠? 부담감은 덜하지만 이 오르막도 스윙을 하다 보면 자꾸 뒤로 넘어지는 라이예요. 보시면 스윙을 해서 이렇게 보면 제대로 피니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게도 되고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평소와 똑같이 잡게 된다면 이거는 제가 지금 잠깐 내려가서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어드레스한 이 각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그러면 체중이 아무래도 뒤로 가겠죠. 그렇죠. 네. 네, 뒤로 가게 되고 내가 이 경사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서게 되면요. 스윙을 할 때 뒷땅도 많이 때리고 헛스윙도 하게 됩니다. 헛스윙 나오는 나이예요. 그런 나이에서는 올라온 경사만큼 그립을 짧게 잡아줘야 돼요. 네. 네, 그래야 내가 평소에 평지에서 하는 스윙과 비슷하게 구사를 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짧게 굿샷. 잡고. 네. 짧게 잡고 한다면 헛스윙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뒷땅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셔야 될 거는 내 발보다 공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만큼 클럽을 짧게 잡아줘야 돼요. 제가 원래 길게 잡고 한번 쳐볼게요. 길게 잡고 치면 이렇게 뒷땅성으로 좀 나오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짧게 잡고 이것도 컨택에 집중해서 치게 되면 자, 컨택에 집중. 당연히 오르막이니까 왼쪽으로 가게 될 거고 네. 조금 더 용이하게 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클럽을 살짝 짧게 잡는다는 것만 좀 지켜서 나머지는 평소랑 비슷하게 치면 될까요? 네, 비슷하게 어. 치면 되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왼발이 오르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가요. 이 끝부분, 토 부분이 닫혀요. 모르셨죠? 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라이에서 왜 자꾸 왼쪽으로 가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 올라가면요. 체중도 뒤로 가게 되고 이 클럽 헤드 부분이 닫힙니다. 네. 닫혀서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이에서도 어드레스를 해보시고 클럽 헤드를 정말 잘 봐야 돼요. 짧게 잡고 내가 체중이 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자꾸 가게 되면 안 되겠죠. 뒤로 갈 수 없는 이 라이에서 클럽 헤드가 조금 닫히네. 그럼 이걸 내가 열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닫히네. 그럼 닫혀 맞겠네. 그럼 나는 좀 더 우측을 봐야지. 이렇게 잡고 스윙을 해주셔야 미스샷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짧게 잡았을 때가 토우가 닫힌 현상을 줄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역시 금메달리스트는 다르네요. 네, 토가 다치는 것 자체를 짧게 잡아도 조금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나 짧게 잡는 거 불편해. 근데 짧게 잡았는데도 왼쪽 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측을 보고 샷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컨택을 하는데 용이합니다. 자, 이제 오르막을 갔으면 어딜 가야 되죠? 발끝 내리막. 내리막. 그죠? 발끝 내리막도 정말 싫어요. 이것도 정말 이 아마추어 골퍼들이 정말 미스샷을 많이 하는 나이입니다. 맞아요. 사실 왼발 내리막이 최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발끝 내리막도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데요.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데요. 이게 일단 내리막이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내리막이다 그러면 왼발 내리막과 마찬가지로 볼은 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내리막 나이에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발끝 내리막 어렵긴 한데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기도 해요. 오. 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굿샷. 똑바로 가죠. 네. 쉬워 보이는데요. 그죠?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스윙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체 절대 쓰지 않고 상체로만 치기. 네. 내리막 나이, 트러블 나이 다 마찬가지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나 내리막은요.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체중이 제대로 안정감이 들지 않는 나이에서는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그래서 치고 나서 제 오른쪽 무릎을 한번 잘 봐주시면, 자, 치고 나서 오른쪽 무릎이 어드레스 때 각도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죠. 네. 네, 우리가 풀스윙을 할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무릎이 왼쪽 무릎 쪽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내리막 라인을 쳐주실 때는 오른쪽 무릎 어드레스 때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생각으로 쳐주셔야 돼요. 네, 이래야 몸의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컨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준비 자세에서만 좀 바꿔도 지금 같은 라이에서는 훨씬 정타율을 높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준비 자세, 스탠스를 좀 넓게 서고 무릎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리막 나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헤드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헤드업 하지 마세요. 공만 보세요. 스윙할 때까지 그 자리 보세요라는 말 굉장히 많았지만, 네. 앞서 제가 한정훈 프로 레슨을 듣고 또 딱 머릿속에 전구가 딱 켜진 게, 턱을 낮추면, 그죠? 네. 헤드업을 하고 싶어도 턱에만 집중을 해서 헤드업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내리막 나이에서는 절대 헤드업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스윙을 하고 나서, 네, 스윙을 하고 나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스윙 한번 볼게요. 네, 확실히 다리 거의 안 네, 움직이죠. 하체가 단단히 잡혀 있어요. 네, 팔로만 칩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팔로만 하는 스윙, 그죠? 네, 네. 한 번만 더 볼게요. 보시면요. 자, 백스윙이 평소랑 같이 올라가는 듯 하지만 내려왔을 때 오른 무릎 체중 이동 되지 않죠. 네. 네. 상체만 깔끔하게 지나가서 컨택이 굉장히 깔끔하게 됐어요. 그리고 헤드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 레슨에 한정훈 프로의 레슨을 조금 녹여서 제가 좀 좋은 팁을 하나 더 드렸는데, 이쯤 되면 우리 한정훈 프로의 트러블 라이 레슨도 좀 궁금하지 네. 않으세요? 기대됩니다. 그쵸. 한정 프로가 또 트러블 라이도 많이 겪어봤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은, 한정훈 프로 나오시고 네. 제일 어려운 왼발 내리막을 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왼발 내리막. 지정에서 왼발 제일 내리막. 어려운 왼발 내리막. 자, 이게 왼발 내리막이요. 또 제주도가 산이 많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경사에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생각보다 정말 가파라요. 지금 공이 안 쓸 정도로. 여러분, 왼발 내리막 경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드레스 했었을 때 이 상체 각도를 경사에 맞게 왼쪽 어깨를 낮춰서 치자. 제가 어드레스를 왼쪽 어깨를 낮춰서 샷을 해볼게요. 낮춘 상태에서 만약에 네. 왼쪽 어깨를 낮춘 상태에서 이 손의 감각을 똑같이 평지처럼 치잖아요. 어드레스 때 경사에 맞췄었을 때에도 이 손 동작을 한 번 더 경사에 맞게 내려주지 않으면 또 들리는 샷이 생기게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조금 왜 이렇게 미스가 또 들려 맞았지? 나오는 골퍼분들은 어드레스 때 경사에 맞췄지만 내 이 손의 느낌, 이 손을 때리는 느낌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때 경사에 맞게 바꿨죠. 네. 왼쪽이 낮아졌었을 때 임팩트 때 한 번 더 이 경사지에 맞게 손이 내려가는 느낌을 꼭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을 바닥을 한 번 더 내려가면서 긁어주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한 번 더 그 느낌을 살려서 샷을 해볼게요. 어드레스 때 어깨 라인을 경사에 맞춰서 손까지 경사에 맞게 내려주는 동작으로 어드레스하고 어깨 라인 맞춰주고 손을 그대로 샷. 낮게. 정말 너무 깔끔한데요?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왼발 내리막 경사에서는 좀 공이 설 맞는 것 같고 들려 맞잖아요. 네. 굉장히 묵직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손 동작을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수평보다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경사에 네. 맞게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드레스하고
상체 네. 경사에 맞춰서 한 내 프로 손이 스윙을 할 때 머리 부분도 좀 잘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머리도 따라 그렇고 나가지 않죠. 하체도 단단하게 잡혀 있는데 샷. 굿샷. 임팩트가 정말 깔끔합니다. 네, 지금 스윙 한번 보시면요. 어드레스를 하고 공을 때리러 들어갈 때 손이 들리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왼발 내리막 샷을 할 때 손이 더 길어지는 느낌이 더 많이 날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임팩트에서 피니시까지 걸리는 이 시간이나 이 맞아요. 크기가 훨씬 더 길어지는 네. 느낌이 듭니다.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때리고 나서 더 낮고 길어지는 그렇죠. 이 동작이 있어야만 이 왼발 내리막 샷을 완전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샷으로 네. 장점으로 좋습니다. 만들 수 있다. 좋습니다. 네. 네, 한정원 프로의 아주 도움이 되는 팁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전지선 프로에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굉장히 또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잔디밥 TV님의 질문인데요. 네. 왼발 내리막 어프로치 상황에서 네. 띄우고 싶을 때 선택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와. 질문입니다. 여러분 왼발 내리막 상황의 어프로치인데 나는 TV에 나오는 프로 선수들처럼 공을 띄우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뜨지 않습니다. 네, 왼발 내리막은 공이 뜨지 않아요. 그런데 어프로치는 공이 뜰 수 있죠. 네, 어프로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클럽이 아이언이라 좀 뭐랄까 정말 멋있게 띄우는 샷은 못 보여드려서 굉장히 아쉽긴 한데 네.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프로치는요 웨지를 치잖아요. 웨지는 컨택만 제대로 되면 자연스럽게 뜨는 클럽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띄우려고 많은 분들이 자꾸 내려가요. 임팩트 전에 손목을 쓰시죠. 네. 네. 손목을 쓰는 건 평지나 오르막 라이에서는 헤드가 먼저 지나가는 이런 플로우쇼도 가능해요. 그런데 왼발 내리막 라이에서는요. 무조건 웨지여도 손이 클럽보다 먼저 지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한정원 프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손이 지면에서 낮게 가줘야 공이 오히려 잘 뜹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웨지가 이렇게 누웠을 거잖아요. 네, 웨지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거를 아무래도 컨택이 용이하기 위해서 오른쪽 발에 공을 두고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아웃인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궤도가 또 만들어지겠죠. 이러면 컨택만 제대로 하면 제대로 떠서 나가는 클럽이 웨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공은 왼발 내리막인데 내가 띄우고 싶어. 안 되지만 웨지는 컨택을 자연스럽게 컨택만 집중을 해주시고 손이 클럽 헤드보다 먼저 낮게 가면 띄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지선 프로가 오르막과 내리막 라이를 또 극복하는 방법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것만 기억하면 이 트러블 라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